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할 만한 그러한 지역들 중에서 뭐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재개발구역으로 진행하다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서 내년에 26년도에 선정이 될 만한 지역 딱 2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그리고 더 빠르고 더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재개발구역을 선정을 하고 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9월 29일이죠.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 이후 2달 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확정한 세대수가 약 35,000세대가 넘게 확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왜 이렇게 재개발 지역을 확정을 하고 선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앞으로 더 많은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할 겁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개발 구역 선정, 재개발 구역 확정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재개발 구역이 선정될 지역을 선점을 하셔가지고 미리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내년에 선정이 될 만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4년도 8월달 이후 그리고 올해까지 재개발 구역을 선정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많은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이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재개발 구역을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반지하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을 주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 다시 재추진하는 지역들 또는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한번 서울시에 상정을 했다가 탈락한 지역 중에서 그 탈락한 이유를 명확하게 없애버리고 또는 구역계를 재척을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신청한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그리고 이미 탈락했다 다시 탈락한 이유를 없애고 재추진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에서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한강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 이남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은 뭐 강서구 지역, 화곡동이라든가 신길동, 그리고 영등포 지역, 동작구라든가 영등포 지역, 그리고 강동구 지역, 그리고 광진구 지역, 이렇게 4군데의 지역이 서울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반지하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은 강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상습 침수 지역이 주로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은 한강을 기준으로 강 남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강 이남 지역에 2031년까지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재개발 구역이 선정될 지역을 눈여겨볼 때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런 지역들,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반지하 비율이 많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시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 위주. 자, 대표적인 예로 한남 1구역을 예를 들어볼까요?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 1구역이었다가 다시 1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했다가 다시 안 되고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구역이죠. 자, 이 과정에서 구역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역계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재개발구역,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
찬성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많고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지역들을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이 행당 8구역입니다. 자, 이 행당 8구역도 성동구 지역에서 역세권 그리고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은 3번이나 탈락한 지역입니다. 물론 그 전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해제되고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3번이나 신청했다 탈락한 지역인데 이 3번 탈락하는 동안 탈락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했을 때 무려 3개월 만에 빠르게 지정된 지역이 바로 행당 8구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당 15구역입니다. 사당 15구역도 신속통합으로 재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신청을 했었는데 반대파들, 반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탈락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당 15구역에서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은 구역들을 제척을 해버리고 구역계를 축소해가지고 다시 신청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마포에서도 신수 13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해제되고 다시 신속통합 재개발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재개발구역으로 진행이 되다 해제됐거나 아니면은 재개발구역을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하고 그 탈락한 이유를 없애고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재개발구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할 만한 그러한 지역들 중에서 뭐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반지하 비율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재개발구역으로 진행하다 해제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서 내년에 26년도에 선정이 될 만한 지역 딱 2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동구 고덕동 지역입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공아파트, 시형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거의 대부분 끝나서 신축 아파트들이 25,000세대 이상 들어선 지역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딱 가운데 재개발 진행이 되는 지역이 딱 3군데가 있습니다. 고덕 1구역, 그 다음에 고덕 2-1구역, 고덕 2-2구역 이렇게 3군데 지역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고덕 1구역이라든가 고덕 2-2구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앞으로 9호선이 개통이 되면 지하철 초역세권 지역에 역세권 재개발구역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신속통합으로 바꿔서 통합해서 재추진하는 지역인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고덕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신축주택은 없어서 조합원 수는 굉장히 적은 반면에 건립될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 세대가 많이 나온 사업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반대 조합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버리고 주택 부분만 모아가지고 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고덕 1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구역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입니다. 자, 동대문구에는 많은 재개발 추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미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으로 선정이 되고 확정까지 됐다가 반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답심리에 있는 간대매 신속통합 재개발구역입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 퍼져 있는 구역을 쪼개가지고 반대 조합원들이 있는 구역들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대매공원 1구역, 간대매공원 2구역 구역을 나눠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파들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찬성 조합원들의 찬성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아마도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선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간대매공원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들어가는 금액대 자체가 굉장히 조금은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간대매공원 신속통합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1억대 후반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2억대 후반이면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른 서울의 핵심 지역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더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일반 핵심 지역하고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업성 자체 그리고 투자 수익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재개발로 선정을 하고 확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라든가 반지하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 중에는 1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영등포 지역도 있고, 아니면은 강서구 지역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억대 또는 1억대 이하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들 위주로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2031년까지 한강 이남 지역에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빠르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지역들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지역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매주 토요일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말씀드린 지역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재개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